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G4를 또 가지고 나와봤어요. 물론 이제 색깔과 약간의 옵션이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렸듯이 이 차를 계속 운전해 가면서 운전할 때 이 차의 느낌이라든가 이 차의 반응,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느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승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번에는 검정 색상의 차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흰색의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께 이미지로 좀 색상 컨비네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4를 타고 이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G4의 시트 포지션은 실제 운전할 때는 상당히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포근한 느낌 들고요. 시트 자체가 차체의 바닥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지상고가 낮고,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차가 낮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핸들과 앞에 앞유리를 통한 시인성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낮고 포근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도 허리 부분이나 다리 부분 잘 잡혀 있고요. 시트 안에서 몸이 많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루프를 닫고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프를 닫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머플러 사운드가 오히려 더 잘 들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소리가 퍼지지 않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은 머플러 사운드도 잘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머플러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루프를 열었을 때 말씀드렸던 약간의 4기통 엔진 소리, 이 소리가 거의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차가 소리로서는 4기통인지 6기통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엔진룸의 소음 차단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루프를 열면 잘 못 느껴요. 그 소리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는 뒤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어서 컴포트 모드는 물론이고 이코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할 때도 머플러 사운드가 이쁘게 들려와요. 그 사운드 자체도 너무 이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머플러 사운드하고 거의 다른 거 없이 이질적이지 않게 이렇게 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T자형 자동 파킹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자동차가 찾았고요. 그 위치에 이렇게 P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병렬 파킹 할 거냐 T자형 파킹 할 거냐, 그래서 T자형 파킹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들과 페달에 다 오른발 팔 다 띈 거 보이시죠? 차가 자동으로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양쪽에 이렇게 차도 없고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에는 못 하네요. 약간 각이 예각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한 번에 할 정도라고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똑똑하진 않네요. 네,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후진 어시스턴트를 시연해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킹 라인에 들어왔다가 후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손과 발 띄어 있는 상태고 아주 살짝의 오르막인데 아무래도 오르막이다 보면은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르막이 심할 경우는 차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악셀레이터를 밟아줘야 합니다. 네, 일단 이 차의 가속을 한번 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가고 있는데 사운드는 너무나 좋죠.
RPM이 올라가는 속도는 아무래도 6기통보다는 좀 빠른 감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토크감을 갖고 있어서 RPM이 항상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건 터보 엔진이라서 일단 2000rpm 전부터 최대 토크가 올라간 상황에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터보 레그가 지나가면은 바로 악셀 밟았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악셀 밟았을 때 토크감은 되게 좋고 거기에 밀고 나간 힘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2.0 엔진이라는 한계는 나타나요. 되게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운전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감에 좀 둔감하신 분들은 재미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속도에 대한 좀 민감하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 차도 재밌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 부분의 느낌은 지금 요즘 새로 나온 BMW 3 시리즈의 가속감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훨씬 좋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나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는 어찌됐든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지 않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BMW 운동 성능은 익히 괜찮은 면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서스펜션이 아주 하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소프트한 맛도 없고 노면을 아주 잘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차가 회전해야 될 곳이라든가 차가 급격히 운동 성능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이 차는 그 운동 성능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핸들을 좀 더 급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차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동작을 위해 핸들을 돌릴 때도 마음 편하게 위험한 느낌 별로 없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약간은 잔진동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것도 보시는 그대로예요. 약간의 잔진동을 차체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사람 몸까지 오는 건 사실인데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승차감이 아주 편안한 럭셔리 세단이라든가 일반 세단 승용차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거슬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 정도의 거슬림 정도는 감수를 하고 운전하면 좀 더 재밌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잔진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잔진동이 완전히 싫으신 분들은 G4 같은 경우는 어울리는 차는 아니죠. 이 차는 현재 새 차라서 뭐 브레이킹 이런 건 특히 저 문제 없어요. 근데 BMW는 마른 노면에서의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한계점을 들어가 봐야 브레이크가 어떻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젖은 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BMW는 거의 대부분의 차가 항상 그 패드를 마른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이 있잖아요. 빗물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행할 때 운전자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브레이크를 대면서 패드를 말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차에도 그게 있어서 빗길에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일반 길에서 다니는 브레이크는 전혀 불만사항 없어요. 그리고 예전 미국 차의 그 떡진 느낌은 아니고 살짝 맨 마지막에 약 물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3 시리즈에는요. G4에는 그 부분은 없다. 그래서 훨씬 좋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코너링 같은 경우는 급격한 코너링이 아닐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이 돌아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 이동을 뭐 많이 시킨 상황에서 갑자기 악셀을 밟는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킹을 갑자기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차가 불안해지죠. 근데 그 부분은 이 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가 다 그러는 상황이고요. 이 차는 실제 코너링을 도를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감이 있고 핸들이 돌아간 만큼 아주 뉴트럴하게 잘 돌아가요. 물론 페이스를 더 오버해서 달릴 경우엔 약간의 오버스티어 성향이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항상 계속 뉴트럴의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버스티어를 만약에 정 원하시면 미끄럼 방지 장치를 끄고 계속 오버스티어를 타도 이 차는 충분히 다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반 운전자들은 절대 시도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시합을 한두 번이라도 나가셨던 분이 시합장에서 어떤 차를 컨트롤하는 그런 핸들링이 내 몸에 뱄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핸들링이라는 건 사실 몸에 배야 돼요. 차가 돌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잡기 위한 리버스 핸들이 중요한데 그 핸들을 미리 익히지 못하면 반대 방면으로 차는 항상 스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소에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서킷에서 많이 타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 길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건 좀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불만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크게 도드라져서 어느 게 되게 좋다, 이거는 뭐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평범한 오픈카면서 사운드가 되게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오픈 에어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값이 비싸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 캐나다 기준으로도 8만 불 정도 하는 차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가격에 이 차의 판매량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 가격적인 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G4의 시승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느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차를 시승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차는 S30i잖아요. 나중에 M40i라는 차가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또 X드라이브의 모델이 도착하게 되면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께 후륜 구동과 가륜 구동의 차이가 어떤 느낌이 있을지, 3.0L의 엔진과 2.0L의 엔진의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도 느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